고령 환자들의 산책을 돕는 음성 안내 제품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국내 사인 업체 드림 디자인의 이승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마약 예방 교육에 앞장서온 김지연 약사가 이번엔 대형 교회에서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섰습니다. 미국의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뉴욕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2단으로 규정된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이 주최한 행사에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인 윤상현 의원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3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산책을 할 때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 음성으로 현재 상황을 안내하는 제품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한국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드림 디자인 이승진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자인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국내 사인업체가 수상의 쾌거를 안았습니다. 주인공은 흔히 간판업계라고 불리는 사인업계에서 28년이 넘는 업력을 쌓은 이승진 대표. 원해서 선택한 길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간판이라는 쪽을 뛰어들었을 때 이쪽이 되게 열악하고 정말로 막 되게 하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일이 왠지 끌리더라고요. 이 간판이라는 회사가 레벨업을 하고 싶었는데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리가 수상을 한번 해보면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승진 대표가 운영하는 드림 디자인은 주로 병원 사인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포항에 있는 한 대형 요양병원에서 고령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생각하다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이스 사이니지 제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산책길 곳곳에 위치한 이 표지판은 사람이 다가오면 음성으로 길을 안내합니다. 새집처럼 생긴 표지판은 요양병원의 고령 환자들이 길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요양병원이니까 재활이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산책을 돌아요. 거기서 막다른 길에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어느쯤 왔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젊은 시절 사업 성공으로 방탕한 생활도 했었다는 이 대표. 우여곡절 끝에 기도로 회사를 운영하겠다 결심한 후 드림 디자인 설립 시에는 기도방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미자립 교회 등 간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 계약서 적을 때 그 자리에서 10%를 내고해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역할들, 사회적인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1억이든 10억이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고 싶은 부분인데 오는 11월 직접 상을 수상하기 위해 베를린 출국을 앞둔 이승진 대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회사라는 모토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노력이 사인업계에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마약 사범의 30%가 10대와 20대입니다.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심각한 수치인데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약 퇴치 운동 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비롯해 금연, 금주 등 여러 분야에서 학교 예방교육을 진행해온 김지연 약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으로 열린 마약 퇴치운동 기도회에서 최근 내방했던 미국 마약 예방단체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1년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때문이었는데 한국도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약 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10대들의 마약 증가 추세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폭증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최대한 틀어막아도 이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고 아직도 우리 학교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최초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 사범의 35.6%를 10대와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중독되는 마약. 김 대표는 소량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마약이 가진 유해성으로 장기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임플란트 치료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마약은 한 번으로도 뇌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중독은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회로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은 인간의 감사, 만족, 자족, 감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가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약에 중독된 크리스천이 성경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궁극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 중독은 그 자체를 죄로 봅니다.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허해져야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외치는 김 대표. 1976년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대마초를 합법화했던 네덜란드의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더 강력해진 마약 카르텔로 인한 사회 불안이 가속화됨은 물론 마약 유통 경로가 넓어져 마약 중독 현상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교인들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교회 967만 6천 명의 교인들이 5천만을 설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방역 시스템이 되고 내가 바로 그 마약 예방 운동가가 되어져서 꼭 예방 교육, 물론 재활도 중요하고 너무나 급한 일들이 많지만 반드시 예방하여 이 아이들이 마약을 쥐어줘도 신고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도회에 참석한 청년 학부모 성도들은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사회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흘간 열린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뉴욕 후러싱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50주년 희년을 기념하는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박태규 목사는 희년은 죄사함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모든 회원교회가 이번 대회를 통해 희년의 영적 축복을 함께 누리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채워져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대회는 50년을 뉴욕이 맞이하면서 레위기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듯이 우리 뉴욕 교계가 어렵고 힘든 이 과정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집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또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서는 제주 제1교회 김홍양 목사가 희년으로 자유하라는 주제로 3일간 강단에 섰습니다. 김 목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특히 주일 예배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가 이 교회의 부흥과 연관이 있습니다. 김홍양 목사와 함께 온 딩동댕 어린이 합창단은 율동과 합창으로 대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회중을 강단으로 초청하여 직접 안수하며 축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기독교 행사를 넘어 뉴욕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굿TV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의 최대 행사 세계 렘넌트 대회에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인 윤상현 의원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회 현장을 방문한 윤 의원은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가 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갖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너무나 존귀하신 류광수 목사님과 랩넌트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실은 윤 의원이 현재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인 것은 맞다고 밝히면서 행사 참석에 관해서는 검토 후 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2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여식을 열고 미얀마와 페루, 온두라스 등 15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 3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금 수혜 국가의 주한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이영훈 이사장은 수여식에서 한국이 전쟁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 오늘날 번영을 누리게 된 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 덕분이라며 한국의 유학 온 학생들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 설립한 전문 사역기관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가 목회자 초청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전주 세양교회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북 지역 다니엘 기도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해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전북 다니엘 기도회 섬김이 유병근 목사는 참된 경건은 우리 신앙의 인격에서 나온다며 항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삶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는 거고, 그런 기본의 바탕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날 모인 목회자들은 전북 지역 부흥회와 10월에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합심 기도와 기도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졌습니다. 최근 재정난으로 인해 영국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내셔널 처치 트러스트가 영국 기독교인 2,6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대면 예배에 참석 중인 교인 5분의 1 이상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 않거나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3,5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 등 활동하는 교회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내셔널 처치 트러스트는 영국 전역에서 교회 폐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수리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교회 건물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은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문진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 공격기의 성능 시험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근 개발한 백색 계열의 자폭형 무인 공격기 2종이 K2 전차 등으로 보이는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현지 지도를 하며 각종 자폭 무인기를 더 많이 생산해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최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250대를 공개하며 이를 최전방에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말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동료 학생뿐 아니라 교사까지 대상으로 제작되며 IT 기술에 익숙한 학생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고령층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 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를 차지했습니다. 1월부터 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 역시 올해 13%를 돌파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고령층의 취창업이 단기 일자리나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 있어 정년 이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 뉴스 권현석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25일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에서는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 같은 이스라엘 공격이 학살이라고 규탄했으며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4만 명이 숨지고 9만 3천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즉각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 공격으로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에 대한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주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 17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지난 6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한 쿠르스크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최근 쿠르스크에서 교전이 격화되고 무인기 등을 사용한 공습이 벨고로드에도 잇따르자 러시아는 이 지역 일대에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가 벌어지는 쿠르스크에 포와 포병, 미사일을 더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위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약 7,177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고 해리스 대선 캠프가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젠 오말리 딜런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전당대회 기간 선거 자금을 낸 후원자의 3분의 1이 신규 후원자였으며 신규 후원자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한편 미국 정치명문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동생인 맥스 케네디는 25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개인 제트기를 타고 이동하는 파벨 두로프가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텔레그램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기, 마약 밀매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두로프 씨에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은 세계적으로 9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륙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 31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의 한 할머니가 자신의 102세 생일을 기념하며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인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여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102세 마네트 베일리인데요. 안전보조자와 함께 상공 2100m 높이에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한 베일리는 이를 통해 약 1만 파운드 이상의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베일리는 80세, 90세를 향해 가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